안녕하십니까. 빛거울 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GPT를 공부할 건데요. 이 GPT는 실기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GPT를 우리가 부를 때는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접지용, 그 다음에 계기용,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부릅니다. GPT는 앞으로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라 불러요. 근데 실제로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얘가 너무 비싸니까 요 GPT 대여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PT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데, 이 계기용 변압기 세대죠, 세대. 이 계기용 변압기 몇 대를 이용해서 세대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세대를 이용해서 결선을 통해서 GPT처럼 쓰는데, 일단 1차 결선이 있고 여기에 2차 결선이 있죠. 그래서 1차 결선과 2차 결선을 비교해보면 1차 결선은 우리가 무슨 결선으로 되어 있냐, 우리가 Y 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결선은 우리가 델타인데 오픈 델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1차는 무슨 결선? Y 결선. 2차는 오픈 델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 얘는 반드시 우리가 고압 계통에서도 많이 쓴다. 고압 계통. 그럼 여러분들 고압 계통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 고압 계통에서 쓰는 접지 방식은 무슨 접지 방식이라고 있죠? 비접지 방식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압 계통에서 사용되는 접지 방식은 우리가 비접지 방식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쩔 때 쓰냐 이거야.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올렸는데요. 접지 방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Y 결선으로 하고 짧고 굵은 연동선을 통해 가지고 중성점을 접지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접 접지를 우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 접지 도체가 임피던스가 뭐면 0이면, 임피던스가 0이면 우리가 무슨 접지? 직접 접지. 그래서 이렇게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요 접지 도체로 들어가서 이 직접 접지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고장 전류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 고장이 났을 때 모든 고장 전류가 어디로 흐르기 때문에 접지 도체에 흐르기 때문에 이 접지 도체에 이렇게 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는 보호개전기를 설치를 해서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상의 고장이 났는지도 알 수 있고, 그 고장이 나는 순간 즉시 이 검출부를 통해 가지고 판정부이자 그 다음에 동작부인 보호개전기 시스템을 통해서 차단기가 열려 가지고 이 계통을 보호했잖아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결선이 있었죠. 뭐 있었죠? 델타죠. 얘와 반대되는 결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델타 결선. 그리고 A상, 자 그리고 B상, 자 그리고 우리가 보다 C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로 되어 있다 한다면, 자 얘가 좀 더 알려볼까요? 자 얘가 A상이고 얘가 B상이라 보고 얘가 C상이라 보자. 요 비접지는 사고가 나게 되면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 검출이 곤란하다라고 제가 저번에 비접지 계통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 비접지 방식은 반드시 고압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 고압 계통인 GPT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비싸니까 누굴 이용해서? PT 세대를 이용해 가지고 1차 측을 Y 결선으로 하고 2차 측을 오픈 델타로 실시해서 우리가 뭘 검출하자? 지락 전류를 검출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접 접지는 이 접지 도체에 보호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지락 사고가 나더라도 검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지락 사고가 나면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고 검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PT 세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처럼 써보자? GPT처럼 써보자. 요 개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PT 세대를 설치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까요?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 세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중성점이라고 하겠죠. 요 중성점을 어디로? 대지에 접지를 한 상태죠. 그리고 2차 측은 델타를 하는데 그냥 델타를 묶지 않고 자세히 보이시게 되면 요 델타를 쓸 때 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끝에 어떻게? 이렇게 열어놨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낸 결선을 우리가 무슨 결선이라고 한다? 오픈 델타 이렇게 부른다. 1차 측이 무슨 결선? Y 결선. 2차 측은 우리가 뭐라고 해? 오픈 델타. 참고로 얘는 GPT라 부르면 안 돼요. 얘는 PT 세대를 이용한 지락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차 측을 Y 결선으로 하고 2차 측을 우리가 오픈 델타로 지금 접속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비접지니까 B상과 C상에 걸려있는 공칭 전압이자 성간 전압 V를 6600V라고 할게요. 어차피 고압 계통에서 많이 쓰니까 고압은 우리나라의 공칭 전압이 3300이랑 660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600이라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전선과 대지 사이에 걸려있는 요 대지 전압을 루트 3분의 몇으로 선정한다? 6600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일단 얘는 PT니까 반드시 뭐가 정해져 있겠어요? PTB가 정해져 있겠네. 그때 이 PTB를 우리가 1차 측은 몇 볼트겠어요? 6600이 되겠죠. 그럼 2차 측은 말할 필요 없이 몇 볼트죠? 110볼트가 되겠네. 우리나라 PT 2차 측은 몇 볼트니까 110볼트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PT 2차 측은 몇 볼트로 정해져 있다? 110볼트로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 상을 한번 살펴보면 1차 측 살펴볼까? 1차 측 A상에 존재하는 1차 PT. 그럼 얘를 1차라 본다면 얘가 2차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1차라 본다면 얘가 2차겠죠. 얘가 1차라고 본다면 얘가 몇 차겠어요? 2차죠. 그래서 1차 측 각 상에 존재하는 1차 측 전압의 루트 3분의 몇이다? 6600이 걸린다면 위상차 몇 도? 120도로 여기도 몇이 걸려요? 루트 3분의 몇이 걸린가? 6600이 걸리죠. 그럼 여기도 루트 3분의 몇이 걸려요? 600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삼상 평형의 위상차 몇 도? 120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찍으면 정확히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맞죠? 근데 2차 측으로 변성이 되면서 2차 측 PTB도 몇 볼트로 정해져 있으니까 110볼트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몇이 걸리죠? 110이 한다면 어디 가요? A상이요. 아래 좀 그릴까요? 자, 여기 이렇게 A상 2차 측이 루트 3분의 몇이다? 110볼트가 걸렸다면 여기에는 요 2차 측도 몇이 걸려요? 루트 3분의 몇이 걸려? 110이 걸리고 여기에는 요 2차 측도 몇이 걸려요? 루트 3분의 몇이 걸립니까? 110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찍어도 몇이 나와? 0이 나오죠. 그러면 이 0이라는 점이 요 2차 측에 이렇게 전압계를 달아가지고 이 전압계가 V0를 한다면 요 V0 전압계는 반드시 몇 볼트가 뜨겠어요? 0볼트가 뜨죠. 즉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요 양단에는 전압이 걸릴 때는 평상시에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에는 몇 볼트가 뜬다? 0볼트가 뜨죠. 그러면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PT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요 전압계를 보면서 얘가 0볼트다. 그러면 이 계통에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검출하는 거지. 왜? 평행일 때요. 근데 이제 요 A상에서요 완전 지락이 일어났다 가정할까요? 완전 지락. 그럼 이제는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당연히 이 지락 전류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겠는가? 당연히 접지되어 있는 Y 결선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이 지락 전류랑 같은 말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해요? 얘를 영상 전류라고 하죠. 무슨 전류라고 한다? 영상 전류. 지락 전류랑 같은 말이 뭐다? 영상 전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세 개가 이렇게 각각 뭐로 되어 있었을 때? 삼상 평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완전 지락이 발생함으로써 지락 전류가 곧 영상 전류로 바뀌는 거죠. 그때 이 지락 전류이자 요 영상 전류가 불평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불평형 상태일 때 영상부는 크기가 똑같잖아요. 크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3배가 들어가는 전류가 들어가겠죠. 즉 영상 전류분이 몇 배? 3배가 어디로? 접지도체 타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각 상에는 몇 배씩 커지는 거죠? 곱하기 몇 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루트 3 곱하기 110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요 루트 3분의 110을 곱한다. 몇 배로? 3배로.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3상 때문에 3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분 때문에 3배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루트 3, 루트 3이 요 녀석인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루트 3이 요 루트 3이랑 약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각 상에 존재하는 전압은 우리가 110 뭐가 된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얘가 몇 볼트야? 190볼트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무슨 말인 거죠? 평상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요 개방 양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이 전압계는 0볼트가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한 상에서 완전 질하게 발생하게 되면 3배의 영상분 전류가 접지도체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가지고 요 전압계에는 110 루트 3이자 몇 볼트가 190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0볼트,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0볼트였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요 전압이 몇 볼트가 되는 거죠? 190볼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필기답이잖아. 근데 실기 때도 190볼트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압을 우리가 무슨 전압이라 한다? 영상 전압이라고 해. 그래서 앞으로 요 GPT는 반드시 뭘 검출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GPT는 반드시 검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GPT는 반드시 검출할 때 영상 전압을 항상 검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영상 전류라고 했다면 ZCT였지만 영상 전압은 이제부터 보다 GPT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요 영상 전압계를 딱 봤을 때 0볼트다. 그러면 이 비접지 계통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고, 요 영상 전압계가 정확히 몇 볼트가 나왔다? 190볼트가 나왔다. 그러면 요 영상 전압계에서는 190볼트가 찍혀있기 때문에 요 계통에는 사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최근에 실기시험에서도 190볼트라는 게 답이 나왔으니까요. 알겠죠? 근데 참고로 110 루트 3 달고 있어야 돼. 190만 알면 안 됩니다. 110 루트 3이 190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알았어요. 근데 요 직접 접촉 같은 경우에는 각 계통마다 이렇게 차단기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계정기 시스템에 의거해서 이 부하를 지키고자 이 차단기가 그 각 상의 존재에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어디 상에 고장이 났는지는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얘는 지시계기로 보다 보니까 어디 상에 고장이 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상에 고장이 났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오픈 델타를 제가 한번 그림을 크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 보기 편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 델타를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여기도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제가 이렇게 오픈 델타를 크게 그려봤어요. 그럼 현재 평상시에는 요 각 상에 지금 이 전압이 여기에 190볼트가 떴다는 소리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 사고가 났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디서 사고가 났냐? 이제는 요 PT 2차 측 각 상에 이런 식으로 양단에 이렇게 램프를 달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각 상에 이런 식으로 뭘 달아버려? 램프를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각 상에 이렇게 뭘 달아? 램프를 달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각 상에. 다셨죠? 그러면 여기가 A상, B상, C상이란다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A상이라 바꿔보고 여기를 B상이라 바꿔보자. 여기를 C상이라 바꿔본다면 이렇게 지금 LA상에 완전 지락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A상에 완전 지락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요 램프는 평상시에 다 켜져 있다는 전제적인 조건 하에 사고가 나게 되면 요 램프는 순식간에 꺼져 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꺼지는 순간 LP와 LC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A상 있고 여기에 B상 있고 여기에 C상 있죠. 근데 평상시에는 3상 평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A상에서 완전 지락이 일어났으니까 요 A상이 현재 뭐가 돼버려? 이제는 곧 대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대지가 돼버리니까
A상 자체가 대지가 돼버리니까 원래는 중성점이 접지가 여기였잖아요. 근데 접지 형태가 이렇게 옮겨지는 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선과 대지 사이에 요 각상과 대지 사이에 요 각상과 대지 사이에 존재하는 전압이 걸려버리겠죠. 공부했죠? 요 전압을 우리가 상간전압의 크기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몇 배? 루트 3배만큼 상승하는 거죠. 전압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원래 여기에 몇이 걸려 있었어요? 루트 3분의 몇이었어요? 110. 여기도 평상시에는 루트 3분의 몇이 걸렸어요? 110이 걸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몇이 걸렸는가? 110이 걸렸다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A상에서 완전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완전 지락에 의해서 각 상의 전압은 바로 소등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건전상, 사고가 나지 않는 상인 B상과 C상이죠. B상과 C상은 평상시에 루트 3분의 110보다는 더 커진 전압인 몇 배가? 루트 3배가 각각 몇 배가? 루트 3배가 더 전압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루트 3, 요 루트 3 약분 돼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 약분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몇 볼트가 나오죠? 110볼트가 나오죠. 여기도 몇 볼트가 나오죠? 110볼트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죠. 아, 이렇게 190볼트가 오픈 델타 개방 삼각 단자의 영상 전압계가 지시계가 나타나는 순간 각 상의 A상은 바로 소등이 돼버릴 거고 나머지 B상과 C상은 이 램프의 밝기가 110볼트만큼 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가 난 상에서는 바로 뭐가 돼버려? 소등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고가 나지 않는 건전상이죠. B상과 C상은 몇 볼트만큼? 110볼트만큼. 여기 있죠? 요 110볼트만큼 램프의 밝기가 더 밝아진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뭐가요? 영상전압계 V0는 현재 몇을 측정하고 있죠? 190볼트를 측정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비접지 계통의 사고인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GPT라고 했는데 현재는 GPT가 아닙니다. 얘는 GPT 대여로서 PT 세대를 이용해서 뭘 검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전압을 우리가 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실기 때는 뭐 물어보냐? 실기 때는 요거 물어보죠. 평상시에 건전상에는 몇 볼트가 나옵니까? 영상 전압계 몇 볼트? 0볼트죠. 근데 각 상에 완전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영상 전압계 지시계 값은 몇 볼트? 190볼트죠. 그럼 어디 상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PT 몇 차측에? 2차측에 각 상에 뭘 접속을 시켜서 램프를 접속을 시켜가지고 그 고장난 상에는 바로 그 램프가 소등이 되고 나머지 건전상 두 개의 램프는 몇 볼트만큼? 110볼트만큼 더 램프의 크기가 밝아진다. 그래서 요 110볼트도 물어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영상 전압만 다는 게 아니야. 이 개방 삼각 단자에 영상 전압만 다는 게 아니고 영상 전압계도 달지만 우리가 CLR도 달 수 있어요. CLR. 커런트 리미트 레지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전류 제한 저항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다냐? 벨도 답니다. 벨이 뭐죠? 사고가 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울리는 게 있어요. 벨. 그럼 벨에도 걸리는 전압 있죠? 요 벨에도 전압이 걸릴 거 아니야. 그죠? 안전관리 같은 거 할 때 지시계기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 계기를 쳐다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계기판에 윙 하고 울리는 것들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벨이 왔는데 그럼 이 애를 울리려면 반드시 전압이 필요하죠. 그럼 이 벨에도 전압이 몇 볼트가 필요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몇 볼트겠어요? 190볼트가 고스란히 걸리겠죠. 왜요? 요 양 단자에 우리가 똑같이 전부 다 설치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상에 다 접속됐다는 소리야. 그럼 똑같이 일어났을 때는 전부 다 전압이 몇 볼트 걸려? 190볼트가 정확히 걸린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알아두시는 게 이렇게 영상 전압 같은 것을 검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차단기를 동작시키려면 이러한 검출부들을 좀 알아야 돼. 검출부들을. 자, 일단 간단하게 오늘 적어드린다면 이러한 검출부들은 우리가 기사급 공부할 때 크게 네 가지를 한번 들어보셔 볼 것 같은데 PT라는 게 있어요. PT는 우리가 뭐라 부르지? 개, 기, 이용 뭐라 부른다?
변압기 이렇게 부르죠. PT는 뭐다?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부를 거고, CT인가요? CT는 부를 때 뭐라 부른다?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부른다고. 계기용 변류기. PT는 계기용 변압기, CT는 계기용 변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ZCT. ZCT 얘는 뭐겠어? 영상 변류기. Z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 영상 변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GPT. 그라운딩이죠? GPT. 얘는 뭐라 그래요? 계기용 변압기. 얘는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부르죠. 일단 여러분들 필기 때나 실기 때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검출부는 이렇게 PT야. 그리고 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 PT죠. 여기 GPT인가요? 뒤에 다 읽어보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요 변압기는 뭘 담당해요? 전압을 담당하죠. 그래서 요 PT는 반드시 뭘 담당한다? 전압을 담당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요 CT인가요? 요 CT. 요 ZCT의 CT죠? 뒤에 무조건 뭐 나오죠? 변류죠. 류. 얘는 뭘 담당해? 전류. CT, ZCT는 뭘 담당한다? 전류를 담당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했죠? 요 GPT는 뭘 검출한다고? GPT는 영상 전압. 얘는 영상 전압을 검출해. 하지만 요 ZCT는 우리가 뭘 검출해? 요 ZCT는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G나 Z 갖다 봐버려. 그냥 G나 뭐를 갖다 봐버려? G, Z나 G는 갖다 봐버려. 영상 혹은 그라운디.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GPT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 비접지 방식 특징 중에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 검출이 곤란하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죠? 그 검출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다, 여러분들? GPT. 알겠죠? 혹은 PT 세대다. 뭘 검출한다, 앞으로?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필기나 실기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